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전투자대회 상위 3% 스티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 한번 살펴보고요. 상한가 종목 살펴보고 오늘 매매했던 종목 중에 어떤 매수 매도의 타점들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내일 관심 종목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과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쭉 훑어보면 CN투스 상진이라는 종목이 이제 상한가에 갔네요. 자, 이 종목을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떤 이유로 상한가에 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뉴스 검색해 보시면 여기 있네요. 무상증자, 자사주 소각 소식. 자, 요게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무상증자 소식은 항상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보고 계시는 게 좋고, 전고점도 이렇게 돌파하고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왔어요. 거래대금이 약 700억 정도 들어왔네요.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 모습이 아주 이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박스권을 깔끔하게 돌파하는 거래량 실린 상한가고, 전 고점이 이제 여기까지 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폭이 자, 25% 정도 열려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단타 매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 종목은 내일 또 갭 상승할 가능성이 크겠죠. 요 10시 15분에 상한가로 걸어 잠그고,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갑자기 번쩍 뛰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유입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일찍 문 닫은 애들은 강하기 때문에 내일 또 상한가 이게 또 상한가에서 시작한다? 이러면 좀 매매하기가 애매하겠죠. 이렇게 30%나 뛰어서 시작한다면 이미 전 고점을 이렇게 돌파해 버리는 자리가 되는데 최고점 자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최고점에 지금 여기 거래량 엄청 들어간 거 있죠. 여기에 여기 보시면 여기 거래량 엄청 많아요. 그죠? 이 거래량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상한가로 시작을 한다? 그럼 이렇게 해서 30%? 이걸 지지하고 올라간다. 뭐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근데 일단 이 근방에서 시작을 한다면 매물이 확 출회될 가능성이 크죠. 출회되기 시작하면 이제 쭉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매매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 호재가 있기 때문에 내일 꼭 지켜보고 있어야 할 종목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무상증자가 나오는 어떤 뉴스들로 움직인 종목 그 외에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볼까요? 종목명이 오늘 제가 매매를 일부 했던 종목이고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해봤어요. DKND 요 종목. 자, 이렇게 이제 오를 때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요것도 이제 오를 때 자, 이런 자리 3월선 매매 가능하고 이렇게 또 올랐어요. 그죠? 또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종목도 이제 뉴스 검색을 이렇게 쭉 해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른 게 보면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예, 여기 있죠. DKEND 한 주당 주당 한 주 무상증자 결정의 상한가 같다. 이런 뉴스 나오죠. 이게 이제 호재로 작용해서 이렇게 오늘 시가가 이렇게 떠서 시작했죠. 자, 시가 몇 프로나 떠서 시작했는지 볼까요? 이렇게 딱 해보면 시가가 20% 뛰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갈 때 조정 시 저는 이제 매수를 했었고 이렇게 올라갈 때 오늘 시가 약간 위에서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뉴스와 무상증자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이게 무상증자는 2주 전에 이제 발표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회사의 정관에 그런 사항을 미리 신주 물량이 발행되는 어떤 기일이 나와 있다면 안 하는데 거의 대부분 2주 전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1주, 2주, 2주 전 거래일부터 이미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던 이유가 무상증자에 대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신주를 배정하는 기준일이 이렇게 검색을 해서 뉴스를 자세히 보면 26일로 돼 있어요. 그럼 오늘은 25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26일이라는 건 이 거래일 이전에
이 주식은 이제 2거래일 동안 보유를 해야 결제가 되니까 2거래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물량이 무상증자의 배정받을, 그러니까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부여받는 거죠. 그걸 여기 보면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이게 50%라는 건 이 가격, 지금 예를 들면 5,600원 곱하기 2였죠. 어제까지만 해도. 금액이 지금 싹 다 새로 세팅돼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 보면 뭐 같은 가격, 어제 종가에 이렇게 시작했다면 마이너스 50%에서 시작하는데 실제로 이제 보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주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그 동일한 배수만큼 뭐 100개를 들고 있다면 100개, 200개를 들고 있다면 200개를 다시 배정을 하는 거죠. 그 배정하는 날짜가 신규 상장 일자가 12월 20일이에요. 요거 이제 뉴스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12월 20일이 되면 내가 배정받은 주식이 내가 이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물량만큼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시가에 이렇게 떠도 막 마이너스 몇십 프로 이렇게 찍히는데 실제로는 그 곱하기 2한, 그러니까 한 배수의 물량이 12월 20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스란히 이제 수익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기준가가 5,750원이었어요. 5,750원이면 요 정도 되겠죠. 자, 요날 종가 5,750원 요날 종가가 무상증자 기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나중에 이제 요 가격보다 위로 가 있느냐 밑으로 가 있느냐 이게 이제 향후 주가의 미래를 이제 어떻게 추측할 거냐. 이제 사실 한 달 뒤에 주가는 여기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발표가 나면 2주 전에 나고 그때 이미 주가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권리락이 생기는 요런 가격대 근방에서 보통은 발표가 나면 이렇게 번쩍 뛰는 그런 현상이 잘 생긴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것도 이제 보고 계시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지금 요 날은 어떤 날에 비유할 수 있냐면 DKEND의 이 날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2주 전. 자, 요런 거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강세는 일시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무상증자의 권리락이 발생하는 당일날 이렇게 뜬 현상, 급등하는 현상,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고점 매물대니까 이제 좀 일부 팔고 실현하는 게 맞겠죠. 요거 보시면 매매마크 내역을 조회해보면 이제 요 고점 부근이죠. 여기 고점 부근. 여기다가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매수 매도가 한번 딱 걸렸는데, 제가 여기 3%를 세팅해 놓고 매수를 하고 바로 이렇게 빠질 때 매도가 돼 버렸더라고요. 자동 매매가 걸린 걸 모르고 여기 매매 실수를 한번 했어요. 뭐 어쨌든 뭐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고 요렇게 오를 때 일단은 이 폭이 너무 작고 그래서 일단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부 이때는 다 청산하고 일부를 샀어요. 일부를 사고 있고 여기 있는 기준가 가격 한 이쯤 되겠죠. 이 기준가 가격 요거보다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근데 뭐 여기 약간 빠지더라도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물량의 수익률 뭐 100% 찍고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볼 종목이 흥국이라는 종목이죠. 이것도 보면 흥국이라는 종목은 이재명 관련 종목으로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을 한번 했던 적이 있고요. 이렇게 쫄쫄쫄쫄쫄쫄쫄 빠지죠. 요거 이제 쫄쫄이봉인데 요럴 때 참 난감해요.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시작한 요런 지점에서 한번 급등을 한번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깨버렸어요. 그죠? 깨버리고 또 뭐 애매한 지점, 엔벨로프에 닿지도 않고, 그죠? 엔벨로프 닿지도 않고 이렇게 슬슬슬슬 올라가다가 다시 또 빠지고. 자, 요게 참 대응하기 힘든 이런 종목들인데 여기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요 종목에 들어왔던 이 수급들 어떻게 될 거냐, 수급 지금 다 빠졌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흥국 이재명 관련주로 들고 왔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요런 엔벨로프 선 있죠. 엔벨로프 여기 보면 2020으로 세팅돼 있죠. 요런 지점에서 상승을 한번 줍니다. 그죠? 적어도 여기 얼마나 줬을까요? 엔벨로프 선
요 근방에서 이렇게 보면 12% 정도, 10% 정도의 수익은 안정적으로 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요 쌍바닥 지금 찍고 있어요. 하나, 올라갔다가 둘,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3중바닥 또는 2중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빨간색 21선 살짝 뚫고 머리를 살짝 들었어요. 그죠? 자, 여기서 하락이 상승으로 바뀌는 어떤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에 있던 매물대가 있거든요. 요거 뚫기 시작하면 한번 쑥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로 하나 들고 왔던 게 흥국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볼 게 ITI즈 한번 볼까요? 이거 어제 설명했던 거. ITI즈. 자, 요것도 보면 제가 여기가 고점 부근이 매물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요거 이제 오늘 상한가의 전일, 요게 상한가였거든요. 상한가 가고 나서 요 근방에서 매수를 해서 3%, 4%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인데요. 지금 이렇게 15분 차트로 보면 이게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3분 차트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반등을 먹고 나왔던 지점이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자, 여기가 상한가, 전일 상한가에서 지지하는 현상이 살짝 생겼죠. 반등폭이 크진 않아요. 뭐 한 5% 정도. 요것도 매매한 내역 차트를 한번 보면 요겁니다. 요거. 여기 보이죠? 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왔죠. 그래서 요거 정도면 여기 지금 5분봉이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만에 이제 매매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오늘 운 좋게 그래도 여기 만약에 안 팔렸더라면 이렇게 빠졌을 때 원금 왔을 때 이제 손절을 했겠죠. 근데 운 좋게 상한가 근방, 전일 상한가 근방에서 매수를 하고 4, 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이제 시장에서 탈출을 해버렸어요. 자, 요런 거. 그러니까 상한가가 나오고 나면 이런 현상이 자주 생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시가에 갭 뜨고 빠졌다가 반등하는 구간이 전일 상한가 근방인 그런 경우가 많다. 뭐 책자에 보면 이제 요거 30분 봉 놓고 실전 트레이드 매매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여기 이제 21선 여기 지나갔죠. 노란색 선 21선이거든요. 노란색 선하고 여기 11선 그 사이에서 이렇게 매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거는 아직도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상한가 매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이제 패턴과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거 골라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볼 게 또 드래곤 플라이. 요거네요. 드래곤 플라이.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 설명을 해드릴 때 여기에 거래량 들어왔던 요런 지점 근방을 한번 반등의 어떤 요소로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려서 여기 색깔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 근방에서 이렇게 찍고 반등하는 모습 보입니다. 그죠? 여기 오늘도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거래량도 실렸죠. 여기에서는 이제 투닥투닥 끓을 거예요. 여기 이제 강하게 돌파를 못하면 이제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매수를 했다면 요런 데서 이제 팔 필요가 있는데, 팔더라도 다 팔지 말고 일부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돌파를 이제 한번 기대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돌파가 나올 때는 거래량이 실리는 게 좋죠. 요거 15분 차트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거래량 실렸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직전 고점이 이제 요런 지점이었죠. 요런 지점. 여기에 고점 하나 있죠. 여기에 빠졌던 지점. 여기도 고점 있고 거래량 들어오고 거래량 들어오고. 자, 그런 지점을 강한 거래로 강하게 이렇게 돌파할 때는 이제 우리가 돌파 매매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사서 이렇게 먹고 나오는 거 20% 이상 수익이 나오죠. 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3월선 매매로 해서 요런 지점, 요런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뭐 상당한 폭의 수익이 나는 그런 케이스죠. 상한가가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거나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그리고 이 종목처럼 이때까지 없던 큰 거래 대금이 이렇게 들어온다 하는 건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 들으려고 방금 이야기를 이 종목을 언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볼게 비덴트, MP 이런 거 게임 관련주들 한번 봐야겠죠.
이것도 이제 며칠간 쉬어가죠. 이렇게 깔끔하게 딱 며칠간 쉬어가면서 저점을 다지고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거. 그리고 이제 비덴트 이야기할 때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면 메타버스 여기 안에다 넣어놨었거든요. 메타버스 게임 관련주 안에 이게 이제 며칠간 쉬어가더니 쉬어가다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갔다가 오늘 뭐 별다른 테마가 없으니까 이런 게임, NFT, 메타버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MP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비덴트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거 보이죠? 항상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한 3일 정도 쉬어가다가 오르고 여기도 3, 4일 쉬어가다가 오르죠. 이렇게 차곡차곡 오른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볼 때, 분 차트로 볼 때, 그게 어디가 많다? 15분 차트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확률적, 통계적으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어떤 반등의 포인트는 또 여기죠. 고점을 돌파하는 거. 자, 고점 돌파할 때 항상 이렇게 거래량 터지죠. 자, 이 거래량이 터지면 고점에서는 일부 매도인데 강한 거래를 싣고 전 고점을 26,000원에 현재가 창을 보고 강하게 돌파한다. 그러면 홀딩 또는 재매수 관점인 거죠. 자, 이렇게 또 20% 이상의 반등 구간을 순식간에 주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볼게 MP. MP도 게임 관련주들. 자, MP, 비덴트 외에는 이게 며칠 동안 빠졌어요. 그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쭉 빠지고, 얘만 빠진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게 빠졌어요. 같은 테마에 있다는 건 같은 어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큰 거죠. 자, 이 종목도 14,000원이라는 전고점, 요런 부분 보이죠?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여기까지 하락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까지 하락은 안 해주고, 그 중간에서 이제 올라가 버렸어요. 여기가 이 빨간색 요선이 20선이거든요. 여기까지 조정을 해주면 이제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데, 그 한 11선과 21선 사이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버렸어요. 이 반등폭도 상당히 커요. 자, 무려 20% 정도의 반등폭이고 오늘도 전일 종가 대비 고가가 14%나 뛰었습니다. 이런 종목도 이제 이렇게 분 차트로 보면 자, 이렇게 15분 차트를 볼 때 이렇게 안 딛고 15분 차트 안 딛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녀석들 있죠. 자, 이런 녀석들은 또 깨면 이렇게 술 또 깨버려요. 그죠? 자, 그래서 항상 이 15분 차트의 60분 선이 반등의 기미가 된다라고 무조건 생각할 건 또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이제 여기 한 바닥 두 바닥, 여기 쌍바닥의 관점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게 한 7% 정도 구간이 있네요. 그러면 이런 구간을 깼다. 이때 강하게 깨잖아요. 파란색 음봉이 쭉 빠지잖아요. 쭉 빠지면 적어도 저는 이제 10%에서 15% 정도, 여기 지금 11% 정도 지점이 여기네요. 여기까지 빠졌다면 15%죠. 그래서 이제 10%나 15% 정도 빠지면 그때 저는 이제 또 매수의 어떤 타점을 잡는 거죠. 그래야 여기 오를 때, 여기서 오를 때 다시 이렇게 오를 때 이제 10% 이상, 여기는 한 17% 정도 나오죠. 내가 만약에 한 여기서 한 10% 정도 빠졌을 때 샀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10%는 나온다는 말이죠. 상승 구간이. 그래서 이격이 좀 있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구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던 요런 지점들 있죠. 요런 지점들이 깨지면 10% 이상 최소 깨졌을 때 어떤 매수의 구간을 노리고 이런 지점에 오면 다시 저항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 관점에서 MP를 본 거고요. MP라는 어떤 게임 그리고 이제 NFT가 이게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합헌이냐 뭐 헌법에 맞냐 안 맞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거래가 좀 힘들다 하면 또 악재로 작용해서 또 훅 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호재가 지속 가능한가라는 걸 판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과 사회적인 어떤 안목이 좀 구비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을 쭉 보면 여기 하이닉스부터 볼까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제 위에 걸쳐 있죠. 여기 이제 강하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쭉 빠지는데 보통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뛰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위에서 놀고 있어요. 갭을 메꾸지도 않고 그래서 거래량도 이렇게 잘 줄고 있는데 자, 이러다가 한번 위로 이렇게 쭉 치솟는 현상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승 고가놀이형 패턴인데요.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건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대형주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PSK, 제주반도체, DB하이텍, KEC, 그리고 한국전자홀딩스 동시에 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도 지금 이런 상승이 나왔죠. 이런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좀 쉬어가고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쉬어가면서 요 바닥, 요런 데가 바닥이겠죠. 요 박스권의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런 바닥을 지지하고 오르기 시작하면 다시 한 번 더 쭉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 여기 이제 거래량 한번 실려야겠죠. 자, 요런 게 PSK, 제주반도체 다 비슷하죠. DB하이텍. 그래서 테마를 보는 건 좀 더 우리가 확률과 가능성,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건 여전히 관찰하고 계셔야 되고, 다음에 볼게 버킷 스튜디오 한번 볼까요? 버킷 스튜디오. 버킷 스튜디오 보면서 숏박스 뭐 같이 보면 되겠죠. 자, 요런 지점 한번 보세요. 요것도 전고점이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 딱 저항 맞고 빠졌던 지점 있죠. 그걸 강하게 뚫었으면 이런 지점에서 딱 오르죠. 자, 보시면 자, 요런 지점 이렇게 강하게 오르면 요런 지점에서 다시 또 오릅니다. 그죠? 자, 요런 게 이제 쌍바닥이나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지점인데 요거 깼어요. 그죠? 자, 깼으면 한 10% 정도는 깨줘야 돼. 자, 그럼 거의 바닥이잖아요. 여기잖아요. 자, 전일 저가 정도 되겠죠. 자, 그런 데서 매수를 해줘야 이렇게 오를 때 이렇게 10%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고, 오늘은 무려 이것도 22%까지 상승을 해주고 종가가 여기 지금 여기 형성이 돼 있어요. 자, 이렇다 보면 이런 전고점까지 또 한번 쭉 올라가는 그런 현상 한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매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이거 오징어 게임 관련주죠. 오징어 게임 관련과 관련된 뉴스 보니까 미국의 유튜버가 똑같은 게임 하나 만들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징어 게임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게임 요소들이 여전히 흥행을 하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어떤 개인 유튜버까지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세트장을 만들어서 이 게임을 한다. 이건 여전히 우리에게 호재로 작용하는 요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2등주는 이제 1등주보다 좀 약하죠. 자, 이렇게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툭 치지 못하는데, 오늘 그런데 일시적으로 보면 8% 정도 이제 한번 올랐네요. 자, 그럼 요렇게 시간을 좁혀서 보면, 요렇게 올랐던 요런 지점들은 어떤 반등의 요소가 되는 구간이죠. 요렇게 올랐고, 여기도 올랐고, 근데 지금 이게 슬 깨는 듯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적어도 한 쭉 이 정도는 빼줘야, 그것도 또 엔발로프 선이 있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한번 쭉 빼줘야 비로소 트레이딩, 매매를 한번 해볼 만한 지점에 온다. 그래야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를 때 이만큼 한 10%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 라는 게 이제 이격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주식을 보는 거죠. 다음에 또 볼 게 뭐가 있냐면, K카 한번 볼까요? K카 여기도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한가와 그 다음날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자, 항상 보이잖아요. 자, 이런 상한가의 종가 근방에서 왜 주가가 이렇게 머물고 오르고 머물고 오르고 하냐는 거지. 그리고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딱 샛별같이 이렇게 형성되고 그 다음에 또 쫙 오르는 그런 현상 자주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나 거래량이 폭증하는 종목, 즉 시장의 자금, 유동성들이 공급되는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이런 상승세를 유지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엄청 큰 거예요. 이 케이카라는 종목의 어떤 모멘텀과 뉴스는 뭔가 한번 볼까요? 요거 케이카에 대해서 뉴스 검색을 해보면, 요 지난 뉴스,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리포트를 내놨죠. 그래서 지금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한 거예요. 자, 요런 것들 보면 3월선에서 반등을 하잖아요. 이걸 이제 분차트로 이렇게 보면 15분 차트 60선 찍고 딱 올라간다고요. 여기도 보면 참 희한하죠. 이렇게 쌍바닥이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쌍바닥 만드는데 거기에 딱 15분 차트 60선 근방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마침 그쯤에 거기가 또 어디냐 하면 여기 전일 상한가가 나왔던 지점 있죠. 요런 지점. 요런 지점 근방에서 이렇게 상승이 잘 나와요. 그죠?
자주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지점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 11%, 12% 정도의 상승 구간이 한번 나왔잖아요. 단타 구간이 이런 구간이죠. 사람들마다 이제 단타 구간을 잡아내는 포인트는 다 달라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의 어떤 단타 구간들을 이제 설명드리는 거지.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 아니에요. 여기서 툭 빠지는 종목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 상한가, 종가 있죠. 요거를 깨고 2, 3% 내려오면 매도를 한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근데 그리고 또 이 상한가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분차트로 보면 상한가가 지금 5장에 왔거든요. 그럼 이게 여기 오전에 이렇게 쫙 상한가 문을 닫아버린 애들보다는 약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상한가가 만약에 무너졌다 하면 실제로 매물은 이제 여기 있는 거지. 여기.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3만원 근방을 내가 다시 매수의 타점으로 잡고 한 번 더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자세가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손절을 하더라도, 여기서 한번 다시 사서 올라가는 요 구간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느냐. 요거죠, 요거. 그리고 이제 이런 지점이 깨지잖아요. 요거 다 지울까요? 지우고. 자, 요런 지점이 이제 지지선의 역할을 했어요. 그죠? 여기가 상한가 종가고. 근데 이게 만약에 깨졌다고 생각해봐. 만약 이게 깨졌다, 못 올라가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샀는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올라갔다. 그럼 어떡할 거냐? 여기에 대한 전략을 짜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쭉 빠졌을 때, 이렇게 쭉 빠졌을 때, 한 10% 정도 빠지는 요런 지점, 3만원 금방이잖아요. 그럼 요런 걸 사서 이제 노려가지고 이렇게 수익권을, 그러니까 여기 손실 났던 걸 메꾸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유동성이 공급되는 녀석, 그리고 지금까지의 박스를 한동안에 이어지던 박스를 돌파하는 녀석, 그리고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 거래 대금이 급증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항상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고.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애니플러스. 요것도 공부하기 아주 좋은 종목이죠. 자, 요것도 이제 전 고점 여기 보이죠? 여기, 그리고 여기에 뭘 뚫는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가가 뭐 한 2쯤, 2, 3, 한 4, 5% 정도 시작하면 요렇게 밑으로 꼬리 한번 달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거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이거는 첫날 지금 시가가 지금 상한가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 이렇게 터져버리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런 거는 매매 대상에서 빼는 게 좋죠. 자, 우리가 이렇게 급격히 빠진 애들이 어디까지 빠졌냐? 마이너스 5%, 전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5%가 여기 저점이 형성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종목을 매매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데이 트레이딩에 능한 사람들은 또 이런 거를 쌍바닥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또 매매를 또 해요. 이렇게. 요거 쌍바닥이잖아요. 요렇게 보지 말고 3분이나 5분 차트로 한번 봐봐. 3분 차트로. 이렇게 보면 이게 또 쌍바닥인 거예요.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 이렇게? 요거. 쌍바닥인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빠질 때 너무 급격히 여기 지금 중간에 휴식 타임 줬다가 빠질 때도 훅 빠져버렸잖아요. 자, 그런 종목이 이렇게 쌍바닥 줄 때 한 번 더 매수해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요런 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요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야. 그리고 요런 자리도 이렇게 노려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상한가를 공부하고 이렇게 매매를 해보는 사람들은 현재가 참 보면서 아주 유연하게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기준에는 이렇게 상한가로 시작해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너무 빠르게 빼버리면 안 하는 거죠. 요거 이제 재수 없으면 이렇게 쭉 빠지고 원래 자리까지 돌아오는 한순간인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볼게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이 지금 호재가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조용하잖아요.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 뭐가 있었지? 여기 있네요. 대성ENG, 대성에너지, GSE 이런 애들 한번 볼까요? 대성에너지부터 한번 봅시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런 이제 급등세가 나왔어요. 그죠? 이런 급등세가 한번 나왔어요. 자, 이런 종목도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여기 351선 근방에서 쉬었다가 이렇게 번쩍 뛰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과거 패턴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다음에 이런 형태가 딱 왔을 때
자,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급등이 딱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전고점 이렇게 돌파하고. 자,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설명한 것들이 이런 초입 국면에 있는 것들을 잡아내는 능력을 키우자는 거죠. 이렇게 또 올라갔어. 그 다음날도 거래량 많이 터지고. 그럼 한번 잡아야 되는데 어디서 잡을 거냐? 그걸 지금 공부하자는 거예요.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3월선 사이에서 이렇게 반등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잡는 어떤 연습을 해보자는 의미인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올리는 건 여기도 보면 이것도 이제 쌍바닥이잖아요. 여기 또 바닥도 한번 만들잖아요. 자, 요거 쭉 치우고 이렇게 쌍바닥 만들죠. 여기에 지지했던 거 여기에도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것도 노린단 말이에요. 요거 3월선 매매 이런 거 잡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지점 또 왔다. 거래량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뛰는 거야. 이렇게. 야, 여기가 우리가 목표가로 잡을 수가 있겠죠. 10,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니까. 근데 요것도 이제 분차트를 보고 강하게 돌파한다 하면 오히려 10,000원이라는 지점은 매수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거야, 그냥. 요거를 얼마나 이제 자주 반복해서 보고 내가 이게 또 보는 거 지식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직접 해봐야 돼요. 자, 요런 데서 사더라도 이렇게 27%까지 상승하는 그것도 단숨에 상승하는 이런 현상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런 지점도 3월선 반등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모멘텀이 사라지면 근데 요런 데도 또 지지했어요. 여기 10,000원이라는 라운드 픽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또 반등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지점들을 찾아서 매매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주구장창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그죠? 주구장창 가는 애들도 있어요. 한 몇 개월씩. 그런 애들 아주 드문 케이스고 거의 대부분은 근데 이것도 많이 왔다 그죠? 전 고점까지 올리면서 35% 6%까지 또 상승해주고 근데 이게 언젠간 깨진단 말이죠. 자, 여기 왔네요. 그죠? 자, 여기 왔는데 만약에 내가 매매를 여기서 했다.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 10,000원 근방에서. 근데 이렇게 한 7% 수익 나는데 내가 안 팔았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깬다. 그러면 일단 원금 올 때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이게 한번 깨지면 이제 이때까지 이런 추세에서 나왔던 상승세와 유동성 공급들이 빠지고 다른 데로 넘어가요. 시장은 항상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팔고 그냥 욕심내지 말고 나가야 돼요. 이거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슬슬슬 빠지는 거.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이게 손절도 못해. 언제까지 빠질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마이너스 3, 40% 나는 건 한순간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계속 이렇게 빠지면 벌써 20%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빠지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쭉 이렇게 빠지면. 자, 이렇게 빠지는데, 요런 지점에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번 했다. 그럼 여기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엔벨러프 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런 데서 한번 샀다가 한번 노리는 거 가능한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쫄쫄쫄쫄 2, 3% 2, 3% 이렇게 매일 조금씩 빠지면 손들도 못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보고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10,000원 라운드 피겨라는 지점에서 딱 놓았다. 내가 여기서 수익권을 실현을 못했다. 그럼 그냥 파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파는 거예요. 최소한 반 이상은 그냥 던지고 일단 던지고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GSE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모멘텀이 사라지면 줄줄줄줄줄 빠진다고요. 그죠? 그나마 그래도 이런 데서 이렇게 엔벨로퍼에서 금방에서 살짝 반등을 해주는데 이거는 뭐 이전에 샀던 게 있다면 나오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매매가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냥 팔아버려라.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손절을 딱 놓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대원화성 하나 볼게요.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의 모멘텀은 전기차 관련으로 이제 올랐던 종목인데 이제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는 이렇게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오르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한번 지지를 한번 했어요. 그죠? 여기서 좀 지울까요? 여기서 한번 지지를 했어요. 자, 여기서 지지를 했는데 여기 엔벨로프 선이 있네요. 엔벨로프 선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엔벨로프 선을 아주 유용한 지표로 보는 거죠. 여기도 반등 한번 크게 줬네요. 이때 반등만 보더라도 25% 반등이 나왔어요. 이 종가 대비. 이렇게 번쩍 뛰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거는 거의 뭐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죠, 다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21선 밑에서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좋고, 매매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훅 뺄 때, 이게 지금 양봉으로 보이지만 이 장중이 이만큼 음봉이었겠죠. 그때 엔벨럽 선에 닿고 그게 이제 전에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했던 지점이 있다면 한번 사볼 만하다. 자, 이 두 번째까지도 유효한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제가 훑어봤는데, 이건 제가 공부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항상 주식 시장이 뭐 10년 전, 뭐 5년 전과 똑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복된 학습은 내가 손에 익게 되고, 내 손에 익으면 보이는 즉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제 학습 차원에서도 올리고, 그리고 이걸 듣고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재산을 그리고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큰 거래대금, 그리고 지금까지 없던 어떤 거래대금이나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을 주로 보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이걸로 저는 이제 연간 수익률 100%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뭐 20% 벌었다, 30% 벌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1년, 2년, 3년 평균 수익률을 냈을 때, 이게 뭐 30%, 40%, 어떤 경우는 50%, 뭐 많게는 100%까지 내면 이게 진짜 실력인 거죠. 오늘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잃었다. 내가 이 손절을 해서 이 종목에서 비중 3분의 1을 넣었는데 내가 10% 손절을 받다. 이거는 안 중요해요. 그냥 손절을 해야 돼요. 이걸 못하고 들고 있다가는 나중에 정말 반토막이 아니라 80%, 90%, 심지어 재무 안 좋은 종목에 들어갔다가, 지금 저는 이게 기술적으로 차트만 이게 보여주지만 재무 분석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재무제표 여기 있죠. 기본적 분석에 재무제표의 실적, 그리고 재무 비율에 보면 여기 유보율, 부채 비율 이런 거 안 보고 투자를 했다가 정말 회사가 상폐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식 투자하다가 한 번은 그런 게 당해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분석과 테마 분석, 그리고 뉴스 시장의 동향, 유동성 공급의 흐름, 테마의 순환매 이런 것 등을 동시에 보면서 이런 상한가 종목들과 급등 종목, 그리고 거래량 급증 종목을 보고 분석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성투하는 하루 되십시오.